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해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서 헬리콥터에서는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DOE 요원들은 웨이언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누크 헬리콥터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웨이언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웨이언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돈을 건드리고 차를 조작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대로 침묵하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2000년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주도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군 내부의 전직 고위 인사들의 UFO 관련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웨이언트의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티븐 그리어 박사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하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웨이언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에 나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추적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언트의 동료 에킨스와 앨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조나단은 미쳤다고 말하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비밀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부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포함한 이들은 외계의 기술, 특히 0점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한 동력 기술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달러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기존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만약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면 어떨까요? 웨이언트가 목격한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외계의 방문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은 UFO 관련 물질을 외국의 핵물질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기밀 해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UFO 기술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이언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스트레스가 빚어낸 한 군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온 거대한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페루의 정글에 추락한 것은 단순한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희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해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서 헬리콥터에서는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DOE 요원들은 웨이언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누크 헬리콥터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웨이언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웨이언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돈을 건드리고 차를 조작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대로 침묵하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2000년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주도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군 내부의 전직 고위 인사들의 UFO 관련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웨이언트의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티븐 그리어 박사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하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웨이언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에 나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추적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언트의 동료 에킨스와 앨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조나단은 미쳤다고 말하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비밀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부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포함한 이들은 외계의 기술, 특히 0점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한 동력 기술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달러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기존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만약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면 어떨까요? 웨이언트가 목격한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외계의 방문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은 UFO 관련 물질을 외국의 핵물질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기밀 해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UFO 기술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이언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스트레스가 빚어낸 한 군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온 거대한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페루의 정글에 추락한 것은 단순한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희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갱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서 헬리콥터에서는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DOE 요원들은 웨이언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누크 헬리콥터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웨이언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웨이언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돈을 건드리고 차를 조작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대로 침묵하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2000년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주도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군 내부의 전직 고위 인사들의 UFO 관련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웨이언트의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티븐 그리어 박사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하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웨이언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에 나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추적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언트의 동료 에킨스와 앨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조나단은 미쳤다고 말하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비밀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부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포함한 이들은 외계의 기술, 특히 영점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한 동력 기술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 달러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기존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만약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면 어떨까요? 웨이언트가 목격한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외계의 방문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은 UFO 관련 물질을 외국의 핵물질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기밀 해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UFO 기술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이언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스트레스가 빚어낸 한 군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온 거대한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페루의 정글에 추락한 것은 단순한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희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갱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서 헬리콥터에서는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DOE 요원들은 웨이언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누크 헬리콥터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웨이언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웨이언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돈을 건드리고 차를 조작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대로 침묵하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2000년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주도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군 내부의 전직 고위 인사들의 UFO 관련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웨이언트의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티븐 그리어 박사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하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웨이언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에 나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추적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언트의 동료 애킨스와 앨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조나단은 미쳤다고 말하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비밀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부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포함한 이들은 외계의 기술, 특히 0점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한 동력 기술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 달러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기존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만약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면 어떨까요? 웨이언트가 목격한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외계의 방문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은 UFO 관련 물질을 외국의 핵물질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기밀 해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UFO 기술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이언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스트레스가 빚어낸 한 군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온 거대한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페루의 정글에 추락한 것은 단순한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희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갱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처박았습니다. 이어서 헬리콥터에서는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 나타난 것일까요? DOE 요원들은 웨이언트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옷을 벗기고 수갑을 채워 들것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치누크 헬리콥터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웨이언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웨이언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그의 돈을 건드리고 차를 조작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이대로 침묵하다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2000년 스티븐 그리어 박사가 주도한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군 내부의 전직 고위 인사들의 UFO 관련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레이언트의 증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스티븐 그리어 박사와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대중을 현혹하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웨이언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에 나선 수많은 내부 고발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년 후 이 사건을 추적하던 한 저널리스트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웨이언트의 동료 애킨스와 앨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신상을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그의 전체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조나단은 미쳤다고 말하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비밀임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부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해답이 에너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티븐 그리어 박사를 포함한 이들은 외계의 기술, 특히 0점 에너지라고 불리는 무한 동력 기술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혁신이지만 동시에 기존의 석유달러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는 기존 에너지에 의존해왔습니다. 만약 인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존재했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져 왔다면 어떨까요? 웨이언트가 목격한 추락한 비행체는 단순한 외계의 방문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954년에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은 UFO 관련 물질을 외국의 핵물질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기밀 해제 절차를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즉, UFO 기술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국가 안보와 에너지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이언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스트레스가 빚어낸 한 군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온 거대한 진실의 한 조각일까요? 페루의 정글에 추락한 것은 단순한 미확인 비행물체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희망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또 놀라울 수 있다는 것을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러나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하나의 증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페루의 깊은 정글 속에서 한미 해병대원이 목격한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사건. 이는 단순한 UFO 목격담을 넘어 거대한 진실과 은폐의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파헤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97년 남미의 페루입니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레이저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이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마약 밀매 조직의 항공기를 추적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을 위해 미 해병 항공통제 그룹 28분대와 공군, 그리고 CIA 요원들까지 포함된 대규모 합동부대가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조나단 웨이언트라는 이름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 생활의 기억을 떠올리실 겁니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늘 발생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말의 어느 날 새벽, 웨이언트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다. 아군인지 확인하러 가야 한다. 그 누구도 UFO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한 비행체일 뿐이었습니다. 웨이언트는 동료 병사 약 10명과 함께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며 추락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협곡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이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계란 모양의 비행체가 화강암 절벽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속처럼 보였지만 표면은 보라색과 녹색으로 끊임없이 색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막이나 자개의 영롱한 빛처럼 말이죠. 기체에는 3개의 해치가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팔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추락한 기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였습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했지만 투명한 그 액체는 주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웨이언트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마치 기타 앰프의 전원이 꺼지듯 서서히 잦아드는 잉잉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웨이언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기체 아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기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텔레파시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릴 도와줘.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조난 신호였을까요? 웨이언트가 이 미지의 존재와 교감하던 바로 그 순간 동료 상사들이 소리치며 그를 기체에서 떼어놓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웨이언트는 자신의 전투복과 다리에 그 끈적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훗날 이 액체가 닿았던 그의 다리에서는 영구적으로 털이 자라지 않게 되었고 전투복은 그 색이 바래버렸다고 합니다. 해병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려던 찰나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늘을 찢는 갱음과 함께 이 육군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2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착륙하기도 전에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무장 병력들이 나타나 웨이언트와 그의 동료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미군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해병대원들의 무기와 장비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23살의 웨이언트가 저항하자 검은 복장의 사내는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얼굴을 기체해서 흘러나온 액체로 가득한 땅에
완전 무장한 또 다른 팀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방호복에는 DOE, 즉 미국 에너지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핵물질이나 방사능 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이 전문팀이 왜 페루의 정글 한복판에